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8월 4일 일요일이고요. 원래 토요일에 만들어야 되는데 일요일 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돼가지고 아마 제 영상을 매주 보셨던 분은 야, 이거 주가 하락하더니 이제 안 만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좀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 자극적인 댓글, 썸네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S&P 500이 반토막 난다. 주식시장 거품 붕괴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니죠. 다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주가가 계속 올랐으니까 좀 세상을 흔드는 저같이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기사들이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언론사들이나 이런 세계 어떤 돈을 움직이는 그런 자본가들은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못 견디고 공포에 못 견디고 팔고 났을 때 그렇게 수익을 얻기도 하고, 언론사들은 자극적 기사를 쏟아내가지고 조회수, 클릭수를 늘려가지고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사들이 쏟아질 수 있을 텐데 우린 이런 함정에 속으면 안 되겠죠. 네. 또 인텔이 요즘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인텔이라고 하면은 아시죠? 저희 보통 쓰는 노트북이나 이런 컴퓨터에 CPU를 주로 만드는 회사죠. 인텔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였는가라고 보면은 저희들이 한참 그 컴퓨터, 노트북도 아니고 데스크탑으로 스타크래프트 하던 시절 2000년대 초반 이렇게 보면은 인텔은 S&P 500의 세계 2위의 시가총액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인텔은 10위권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반도체 AI 시대에 뒤쳐져가지고 주가도 많이 폭락을 했고 15,000명을 해고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거에도 빠르게 또 추종하는 게 저는 S&P 500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텔이 빠졌지만 이 자리를 순위 없던 엔비디아가 들어와서 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S&P 500에 투자하는 거는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최고의 회사들에 투자하게끔 그런 만들어주는 좋은 종목이다, 좋은 ETF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의 일단 경제적 자유 달성 목표 봐야겠죠. 대략 36.27% 정도 달성을 했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다행히도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2020년 전고점을 거의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산으로 봤을 때는 뭐 양호한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제가 2030년쯤에 최소한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만약에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점선 구간이거든요. 이 점선 구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항상 위에서 이 파란색 그래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한 주에는 타이거미국 S&P 500도 많이 떨어졌고 VO도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1.8%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억 400만 원 정도를 S&P 500 투자 자금으로 투자하면서 가지고 있고, 작년 말 기준으로는 수익률, 전체적인 그 수익률은 12.84% 정도가 된다. 근데 이번 영상의 요지는 제가 그 S&P 500 투자 일지를 엑셀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계산 오류가 있던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500만 원 정도가 평가금이 감소를 하게 됐고, 이건 떨어져서 감소한 것보다도 계산 실수 때문에 이제 감소한 거고, 거기에다가 이번 주는 참 이게 S&P 500도 한 2.5% 정도 하락을 했고, 달러도 지금 1,300원 중반으로 떨어졌죠. 1.9%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S&P 500에 전체 들어가 있는 제 계좌는 최종적으로 여기서 500만 원 계산 실수, 그리고 떨어진 50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가 쪼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직한 회사, 외국계에서 다닌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DC형 퇴직금이 이제 첫 입금이 되었고, 이번 주 하락분을 퇴직금이 상쇄시켜줬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마저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2.49% S&P 500이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5,300 초과되어 있습니다.
달러도 지금 1380원대 있다가 지금 50원, 58원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제 계좌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그래프, 이게 되게 유명한 투자 심리 사이클 그래프인데, 저는 이걸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고, 기본 탑재해놓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올랐고, S&P 500이 매주 돈 복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S&P 500 투자하는 게 맞다. 확신과 열광을 하고 탐욕을 해서 과감하게 투자 비중을 늘릴 수도 있었으나, 하지만 저는 계획한 대로 월급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잘 이렇게 이겨냈다. 아직도 애수금이 40% 정도가 있으니까요. 아직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탐욕을 넘어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그럴 리가 없어, S&P 500 떨릴 리가 없어, 이렇게 무시하고 부정하고, 그 S&P 500에 투자하는 것이 맞나, 장기로 가져가는 게 맞나, 중간에 차익 실현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게 될 수도 있겠죠. 더 떨어지면 두려운 공포, 자포자기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역시 주식은 장기 투자가 아니고 사고 파는 게 맞아, 이런 생각으로 온금이 오았을 때 이제 매도해버리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시행착오를 이미 과거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단련이 될 만큼 되었고, S&P 500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논리도 이제 저는 가지고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퇴직연금 DC형도 저는 진솔하게 이만큼 입금이 되어서 한 1,070만 정도가 입금이 되어서 이번 주 하락분 계산 실수분을 만회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퇴직연금 뭐 이런 거를 통해서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살아가면서 몇 가지 이제 주위에서 보고 듣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참 당연한 소리죠. 인생이라는 게 결국 그 소소한 일상, 순간,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생각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결국에 모여가지고 이제 더 나은 인생을 만든다라고 보는데요. 이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이런 교차로를 보면은 이제 우회전 할 때 보면, 네, 녹색 불일 때, 이쪽이 녹색 불일 때는 당연히 건너면 안 되잖아요, 차가. 그리고 이쪽이 빨간 불이어서 이렇게 우회전하다가 이쪽도 녹색 불일 때는 보행자가 근처에 있을 경우에는 서야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건너가더라도 교통법규적으로 어기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기다렸다 가자. 근데 저희 집 근처 이제 산책하다 보면은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전의 관습대로 그냥 우회전을 합니다. 그럼 이건 되게 사소한 행동이죠. 사소한 행동인데, 이 사소하게 습관처럼 하던 행동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보행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만에 한 1000번 그렇게 다니다가 한 번을 그렇게 재수없게 사람을 이제 치게 되면, 여기는 횡단보도기 때문에 12대 과중 처벌 대상이 되죠. 그래서 피해자와 이제 합의도 해야 되고, 금전적인 손해도 보고, 네, 이제 어떤 법적인 처분도 받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런 거죠. 이게 노란색 불일 때 빨간색 불로 바뀔 것 같은 시점에서 이렇게 정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빠르게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사소한 거예요. 대부분은 이게 노란색 불일 때 빠르게 지나가는 거는 사고가 안 나면은 뭐 교통법규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대부분 괜찮다가,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나다가 재수없게 이쪽 방향에 오는 차랑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어떤 배달 오토바이 하시는 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쪽에서 오는 차랑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는 장면을 작년에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게 긍정적이고 올바르게 살아가느냐가 인생을 많이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저런 교차로를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퇴직금을 받은 것도 뭐 큰 돈이 아닐 수 있죠. 이제 뭐 한 달에 월급의 한 10%, 12%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이거 갖고 뭐 달라지겠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매달 이렇게 S&P 500 사서 차근차근 모아가는 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이런 긍정적인 행동들이
제 인생을, 제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투자 원칙이죠. 네, 지금 보면은 수익금하고 수익률이 많이 쪼그라든 게 보이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 원칙을 좀 지키려고 합니다. S&P 500의 투자 비중은 최대 70%까지 이제 채우려고 하고요. 지금 대략 한 61% 정도가 S&P 500이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9% 정도 더 채우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30%는 이제 원금 손실이 위험이 적은 채권이나 정기 예금에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있는데 리밸런싱을 하는 식으로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100%로 이렇게 투자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장기 투자를 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하락장이 왔을 때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저가에 살 수 있는 찬스, 오 개꿀 이러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난다는 거죠. 만약에 100% 들어가 있다. 물론 뭐 존보글 선생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매수를 해가지고 장기간 보유하라, 최대한 오래 보유하라라고 하셨는데 저는 심각한 개미이기 때문에 100% 투자했을 때 이게 반토막이 났을 때 내가 저 이상 손이 묶여 있잖아요. 손발이 묶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심리적으로 쫄릴 거란 말이죠. 근데 현금이 30%가 있다. 그때 리밸런싱을 해서 그냥 큰 돈 아니더라도 싼 가격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구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장기 투자하는 거에 좀 그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식 계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정산하고 있지만 평소에는 거의 열어보지 않습니다. 어플 자체를 로그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직장생활 하고 있는 동안에 직장생활 제가 이제 만 36세니까 또 24년 남았잖아요. 법적으로. 저 24년 후에는 정년이 70세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상황에서 직장생활을 행복하고 좀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S&P 500 수익금이라는 그 버팀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번 주에 버킷리스트는 새로 추가된 것도 없고, 그리고 ETF들 매매 내역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 학습하려는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7대3 리밸런싱 전략으로 가자. 나는 장기 투자하는 게 목표다. 하락장에서 살아남자. 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맨날 여기 예수금 비율이 나오죠. 37.9%네요. 그래서 S&P 500에 지금 대충 계산하면 62.1% 정도가 있고, 약 8% 정도를 더 사면은 이제 리밸런싱 하는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걸 받으면은 7대3으로 S&P 500 7, 그리고 예금성 그런 채권이나 이런 거 원금 손실 적은 거에다가 3 투자할 것 같고요. 절세 계좌는 활용할 것이다. 저도 영상 만들면서 한 번씩 더 읽어보고 이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S&P 500이 하락하더라도 저가 매수 찬스다. 공포에 들리지 말고 좋은 거 싸게 살 수 있는데 이런 마인드로 잘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